안녕하세요. 주식거북입니다. 오늘 참 거래는 시간 말랐는데도 코스피는 참 브라이트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매도 외국인 기관 검투 오늘 변동성이 처음 심했어요. 많이 심했습니다. 오전장과 오후장에 간단하게 전반적인 상황은 거래가 시간 말라서니 조금의 매수에도 지수는 반등, 조금 매도의 지수는 하락. 아유, 자, 오늘 새벽에 FOMC 결과가 나오겠죠. 연감쟁이 말 한마디에 등락폭이 심해질 것 같은데, 현재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닥 그렇게 주식이란 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예상에 부합하면 그렇게 어떤 등락폭이 심하지 않습니다. 생각지 못한 게 일어날 때 등락폭이 심해지죠. 예상과 부합된다면 뭐 악재 호재도 아니고 그랬군 하고 돈 넘어갑니다. 자, 근데 그랬을 때 우리나라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는 제가 보는 견해였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10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플러스 워낙 환율의 문제였는데 여기에 변수가 하나 들어온 게 원유입니다. 원유의 변수가 들어오는 바람에 잘 아시겠지만 대환유화 같은 경우에도 그 원유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현재 차트 현황을 보시면 이런 차트가 나오게 된 거고, 롯데 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종목 설명 때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제는 변수가 원유까지 들어와 있지만 방송에 일관되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또 원유 때문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피해를 좀 많이 봤습니다. 한 달. 자, 여기에. 요 한 달, 요 기간 동안에 그러면 많이 안 빠졌어요. 워낙 바닥인 주식이니까 그렇게 뺄만한 양도 없죠. 그래서 거래도 시간 많으면서 뭐 조금 흘러내리긴 내렸습니다. 한 10% 정도. 네. 그래서 요게 제가 볼 땐 10월달입니다. 10월달. 뭐 10월달 되면 아마 원유가 10월달이나 11월달 되면 원유가 눈에 띌 만큼 떨어질 가능성도 많아요. 그러면 대환유화가 조금 타격을 볼 수 있으니까 한 번 슈팅이 넣을 거예요. 대환유화도 센 슈팅이 한번 5% 이상 슈팅이 넣을 때 그래도 5만 주 이상 그랬을 때 수익을 챙기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제가 보는 흐름이 그렇다는 거라서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 참고하십시오. 팔고 안 팔고는 오로지 개인의 판단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스닥이 강보합으로 시작하고 원하는 뭐 가두리 1320원에서 1330원 사이 가두리입니다. 네, 국채 금리만 조금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원유도 조금 빠지는데 제일 관점은 이란입니다. 이란. 미국과 이란이 손만 풀리면 원유는 급락할 것 같아요. 자, 그 차이만 좀 보시면 되고 종목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어저께 도돌이 하셨네요. 도돌이 했는데 아마 실망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실은 저도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게 내년은 원자력입니다. 원자력. 후내년도 원자력. 앞으로 향후 3년은 원자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격으로 봤을 땐 한전기술이 항상 형님 거기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전기술이 올라가야 됩니다. 한번 장외 거래 한번 하려다가 블랙딜 한번 하려다가 시급 한번 했죠. 예. 그거는 판단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두 분은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 하겠죠. 결국 한국전력이 지분 때문에 뭐 워낙 적자폭이 심하니까 어떻게 돈 좀 어떻게 하고 말을 해보려다가 뒤통수 제대로 맞은 것입니다. 또 다시 시작해야 되겠지만 한전기술이 앞으로는 좋아질 수밖에 없고 제가 보는 한전기술의 가격은 15만원에서 20만원입니다.
15만원에서 20만원. 연으로 보시면은 21년도 11만 6천원까지 갔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 가격 이상이 가야가 있어야 될 주식인데 못 간 이유는 지난해 거기에 덫에 걸렸던 것 같고, 이제 또 바뀌었죠. 전 세계가 이제 전기의 수요량은 원자력이 커버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 알고 있고, 또 뭐 소형 SMR 원자로도 지금 많은 관심도 갖고 지금 투자도 하고 있으니까 한전 기술은 저는 좋게 봅니다. 향후는 투자의 가치는 아주 매력적인 가치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소 3만원 이상은 가야 되겠죠. 내년은 저는 한전기술이 다시 한번 10만원 이상, 두산 에너빌리티 3만원 이상 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저점에 있을 때 주식을 사고 기다려 보시는 주식들, 이게 상당히 좋은 주식들입니다. 저점 바닥에 있는 주식들, 그리고 앞으로 성장이 충분히 가능한 주식들은 종목 선정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골치 아프게 뭐 미국 정시가 어떻든, 한국 정시가 어떻든, 중국이 어떻든, 일본이 어떻든 이런 것보다 그냥 성장 보고 저점 바닥에 있는 한전기술이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주식들은 장기적으로 본다는 건 아주 좋은 주식이고, 또 제가 방송 중에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단기적인 건 데이 트레이딩, 하루에 매도와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단기는 짧게는 1주, 2주, 길게는 한 달까지입니다. 라고, 중기로 봤을 때는 3개월에서 6개월, 장기로 봤을 때는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보시면 돼요. 요래 보시고 다른 쪽 방송이나 뭐 증권사 패널들이나 이런 애들 들어보시면 대충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고 들으시면 조금 이해폭이 좀 넓어지실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전, 두산 에너빌리티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매력적인 자리고 실망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겠네요. 단기적인 자리는 수급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봐도 다시 들어갈 자리겠죠. 예,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단기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다음 현대 인프라코, 참 말고 탈도 많지만 이것도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못 보겠지만 단기적으로 다시 수익권에 온 자리였습니다. 차트 수급이나 봤을 때는 지금 다시 정배열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정배열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는 자리는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 보시면 1300원대 1200원대 가지고 계시는 분 너무 걱정할 자리 아닙니다. 예, 조금 기다리시면 다시 수급 들어오면서 지수에 따라서 조금 뭐 슈팅이 또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 애초로 봤을 때 이날 11,000원대를 한번 뚫고 12,000원 가냐 하면은 12,000원이 이 자리잖아요. 그렇죠? 요 자리, 요 자리인데 여기까지는 아직 힘이 붙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11,000, 오늘 200원에 11,120원 종가 기준이지만 다시 한번 11,700원 5%네요. 5%도 슈팅이 노는지를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5% 슈팅 나와서 11,500원 위에 하루 이틀 안착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11,200원 쪽 위쪽을 뚫고 볼 가능성이 확률적으로는 아주 많아진다는 거. 자, 저기 보시면은 외국 기관들이 9월 초부터 지금 못 나가는 자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손바꿈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외국인과 기관의 손바꿈. 이런 손바꿈이 일어날 때는 아주 좋습니다. 끌기가 떨어지지 않죠. 외국인이 끌고 빠지면 기관이 끌고 빠지고, 이 손바꿈이 일어나는 자리는 좋은 자리입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HMM
오늘 저도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HMM이 아무리 바닥이라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수급에 따라 가지고 슈팅을 줄 때가 있더라. 거기 때 수익을 좀 챙긴다. 저는 이런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 한 주 내내 이렇게 두드리고 하나 둘셋넷 다섯 개 한 주 내내 사가 올라오네요. 누가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이 단지 거래가 그렇게 많이 터지질 않아요. 거래가 여기 보시면 오늘 280만 주 공매도 쪽으로 보시면은 그죠, 거래가 많이 터지잖아요. 거래가 결국은 아직까지 간막 수급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오늘 뭐 BDI 운임지수 올라가 뭐가 떴니 뭐 했었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소리는 기담 안 듣습니다. 왜 기담이 안 듣느냐니까 한 번도 그렇게 뉴스가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그렇게 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뒷북치기 때문에 그런 생각 없습니다. 단지 내일이 목요일이면 금요일 무조건 홍콩 운임지수입니다. 홍콩 운임지수가 답을 주는 것 같아요. 홍콩 운임지수가 답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믿지 않고 그러면 그렇게 보고 또 요번 주 금요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 보고 뭐 수급사로 봤을 때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17,500원을 뚫고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15,000원대에 샀던 지금 HMM 수량은 아직 안 팔고 홀딩 해놨습니다. 내일 한번 보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17,500원대를 뚫는지 아니면 뭐 1, 2%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고 다시 감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밀리면 다시 사기 위해서 17,000대가 다시 무너지면 또 다시 한번 들어가겠죠. 그리고 하루 이틀 매각이 어떻게 될지 결정될 때까지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위에 본주는 잔뜩 차고 있습니다. 저도. 자, 그런데 오늘 제가 HM에 대해서 요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누가 가져가든 에릭스가 가져가든 꼬꼬닥이 가져가든 참치가 삼켜 먹든 그건 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만약에 이 회사들이 산업은행 입장에 제가 산업은행장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산업은행장이라면 과연 이 회사들한테 내 지분을 넘길 수 있을까? 일반 P2P 같으면 그죠, 뭐 P2P나 뭐 C2T, 뭐 C2C, 뭐 회사 대 회사, 사람 대 사람 간의 거래라 그러면 팔면 그 끝입니다. 뭐 어떻게 하든 쟤랑 상관없으니까. 근데 산업은행은 지분을 정지한다고 HMM의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끝나지 않는지 아시겠죠? 국제선사를 지분을 판매한다는 건 이 다음에 혹시 이 회사에 문제가 될 때 다시 한번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분을 팔더라도 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능력과 자질과 재력을 다 봐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3개 회사는 그런 자질, 능력, 재력을 봤을 땐 평점 50점 미만입니다. 그러면 과연 넘길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든 돈만 준다면 넘길 수도 있겠지만 뒷배까지 생각할 것 같으면 아마 손이 쉽게 도장이 찍히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유찰이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 방송 중에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12와 BW의 정리가 다시 한번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결이 됐을 때 또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봤는데, 이거는 순전히 개인적인 내피셜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 가능성만 열어놓으시면 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 다름이 아니고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 이 회사가 지금 가는 라인이 이상하게 주가가 거의 같이 좀 흘러가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드는데
뭐 다른 이야기는 배제하고더라도 이번에 HMM이 중국 선사의 컨테이너 선을 내척을 수주를 시켰습니다. 시키고 그 내척 전량을 현대글로비스에 임대를 줬어요. 네, 임대를 줬습니다. 뭐 공시에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올 초에 제가 현대글로비스를 유심히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각이라는 이야기가 올 초부터 났을 때부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니 잘 아시겠지만은 이 현대자동차의 정기승이가 회장 그 양반의 어떤 지배구조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났어요. 안 났는데 한방에 일시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이 이야기는 계속 제가 작년부터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이야기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만약에 유찰이 된다 그러면 대기업에서 손을 대겠죠. 그러면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가 현대글로비스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 이유는 뭐 같은 물류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는 뭐 이 자동차만 싣고 다니는 전용선만 운영하는 회사니까 99%. 그러나 지배구조의 문제에 있어서는 일거에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모티브가 될 수도 있어요. HMM을 끌어들인다면 지분이 엄청나게 커지니까 자기 지분의 파이가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방송에서 슬쩍 이런 에피소드 한번 흘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랑 현재 HMM의 흘러가는 방향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러나 현재 어떤 방향은 정확하게 유찰이냐 아니면 입찰이냐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자꾸 제 머릿속에 남는 게 여운이, 공시 내용 중에 사내보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리하다 아니면 어려울 것 같으면 다시 한번 파토를 시킨다고 시켜도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분명히 못을 박아놨다는 그 자체도 지금 자꾸 제 머릿속에 여운이 남네요. 예, 그러니 아마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 현재 HMM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잘 한번 뭐 두드려 맞을 것 다 두드려 맞은 주식 이제는 즐겨야 될 시간이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거북이의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자, 지켜보시고 내일 모레 이틀 동안 그리고 추석 전에 17,500원 한번 뚫리는지 요걸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추석이 끝난 10월 초에는 첫 주나 둘째 주에는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판도라의 산자가 열릴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도 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렸으니까 10월 첫째 주, 둘째 주 전에는 판도라 상자가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일이 될 수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회원사들 전부 다 올라갔다는데, 그건 저는 안 믿습니다. 그냥 순환매로 그냥 얘들이 그냥 들어온 거지, 무슨 뭐 앞으로 좋아질 거다 배팅을 한 건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그쪽으로 너무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다음 삼성중공업, 저는 오늘 또 한 번 들어갔습니다. 수량을 더 담았습니다. 아마 대충 한 2만 주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담고 예상 요까지는 밀리도 저는 감대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니 시가가 8,340원, 시가 8,340원 요까지 밀리더라도 감내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저가 8,300원 40원까지 더 밀어버리더라고. 야, 근데 오후장에 꼬리를 말고 올리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저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수익의 가능성. 예. 또 말씀드리면은 내일은
자리가 양봉으로 스타트를 할 것 같아요. 뭐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고가를 보면 8620원, 여기서 보면은 약 2, 3%네요. 시작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내일 저는 이게 그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한 8,700원까지. 뭐 잘못되면 욕을 천가지 만가지 들을 것 같고, 찍히면은 대나무를 흔들었다는 소리 들을 것 같은데, 8,700원. 지난주 금요일 날 고가를 뚫을 거라 저는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안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못 뚫더라도 삼성중공업은 현재 수익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니 분기별 실적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그거는 대세의 흐름은 역행할 수 없습니다. 보시면 대세 흐름은 역행할 수 없습니다. 또 외국인이 프로그램 팔다가 그냥 돌려버리더라고요. 돌려버리는데 단지 거래가 적다는 거,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코스피 시장 자체가 매도와 매수의 어떤 세력들의 거래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게 조금 불만이지만, 뭐 내일 오늘 뭐 파월 결정 나면 내일은 어떻게든 뭐 슈팅이 오든 어찌됐든 내일은 거래가 좀 터질 것 같아요. 터지게 된다면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저는 조금 더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심사예요. 내일 아침 어떻게 돌아갈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양봉이 뜨더라고요. 양봉이 웃기죠. 양봉이 뜨더라고요. 오늘 같은 데는 우리 기계가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특히 삼성중공업은 재부팅 재세팅 시킨다고 아마 담당 직원들이 좀 바빴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 보면 되고, 다음 대한항공, 제가 방송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대한항공의 어떤 수익 구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현재 유가의 영업의 비중이 많이 손실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죠. 유류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지금 계속 행보입니다만, 방송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나빠질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가. 차트를 보시고 수급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지점에서 올해 7월달 약 2개월 동안에 몇 프로 빠졌는지 보시면 약 15% 빠지죠. 15%. 그러면 이게 정상화 된다면 15% 이상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차트를 거꾸로 보시면 어느 정도 답이 보입니다. 네. 이것도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도 빠지다가 밀려서 다시 말아 올리는데 이거는 개그름입니다. 여기서 뭔가 문제가 하나만 해결된다면 이것도 슈팅이 놀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모아가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으로 요게 빠르실, 제가 단기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여러분들 수익을 보실 겁니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름값이고, 그 다음 성수기가 돌아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주식은 항상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 보시면 내일 대한항공이 슈팅이 놓을 수도 있어요. 뭐 단기적으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10월 셋째 주 이전에는 충분히 수량 대비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니까, 또 말씀드리면 여유 계시는 분 주식 사십시오. 저는 요즘 데이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대한항공 주식을 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뭐 기존 갖고 있는 걸 갖고 있습니다. 제가. 네. 여유 있으신 분들은 주식을 사시더라도 그렇게 머리 아플 자리가 아니라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다음 대환유화 오늘 1%, 그래도 오늘 이 정도 올라갔다가 빠졌어요. 그죠?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롯데케미칼이 반등이 그렇게 없고 대한유화는 나선 이유가 있습니다. 재무가 개판입니다. 롯데케미칼. 하지만 기술력과 대기업이라는 그룹의 이미지로 이 정도 버티고 있는 거지,
빠질래서는 롯데케미칼보다 롯데케미칼이 126,300원이죠. 더 빠져야 돼. 대한유화보다. 8월 23일 볼까요? 대한유화 8월 이거 먼저 빠진다. 8월 17일 10만원까지 빠지는데 롯데케미칼은 덜 빠졌습니다. 대한유화보다 약 17, 8% 덜 빠졌어요. 근데 회복은 대한유화가 빠르고 롯데케미칼이 느립니다. 여기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재무 플러스 분위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돌아왔을 때 아마 원유가 조금 빠지면은 유화 쪽이, 화학 쪽이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때 원유가 10월 한 중순 10월 말 정도에서부터 좀 진정세의 회복으로 밑으로 빠질 구간이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에 얘들은 슈팅을 한번 줍니다. 그냥 빠지질 않습니다. 저거가 털어 먹으려면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매수한 요거를 좀 털어 묶고 가려 그러면 이유 없이 이런 자리 슈팅 자리가 2단 콤보나 3단 콤보를 주고 털어도 털지 그냥 털지는 못해요. 수량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 지인들한테는 15만 5천원에 매도를 끌어놔냈습니다. 혹시나 오늘 슈팅 나올까 싶어서. 근데 결국 뭐 그거는 15만원도 못 갔지만 일단 슈팅이 놓으면은 앵무새처럼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50% 이상 비중을 축소하시고 수익을 보시라고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는 6개월 이상이죠. 내년 하반기 때는 전 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 주식인 건 맞습니다. 전 고점이 19만 3천원이네요. 네, 올해 초 19만 3천원을 뚫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 그러나 그렇게 가기에는 험난한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겪을 수 있으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보고 6개월 이상 박으셔도 현재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최소한 30~40% 볼 수 있습니다. 유한은. 그러나 현재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니까 단지 산무기 실적이 흑자 전환의 가능성이 많다면 반드시 슈팅이 나옵니다. 그 타이밍을 기다리시고 째려보고 계세요. 딱 째려보고 있다가 어떤 호재가 한번 빵 터지면서 뭔가 움직입니다. 움직일 때 수익 보시고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뭐 특별하게 감동도 없고 뭐 이슈도 없고 아마 오늘 나스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워낙 많이 뺐기 때문에 나스닥도 현재 악재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선반영 다 받았습니다. 지난주하고 이번주 어제 화요일까지. 그래서 뭐 악재에 그렇게 움직이지도 않을 거고 호재에 그렇게 반응을 또 안 할 수도 있는데 워낙 빠져 있으니까 악재가 있다면 기술적으로 한 1포인트까지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나라 코스피 주식이 마감 시간에 음봉에서 양봉으로 0.0이지만 조금이라도 돌렸다는 데서 내일 저는 좋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내일은 다시 한번 조금 더 진일보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 그 점 한번 지켜보시고 오늘 두산 LBT 내일은 좀 돌아서지 않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제 가족분들 중에서 가지고 계시는 분 내일 조금 돌아설 것 같아요. 예, 예, 마음의 위안 좀 받으시고 긴 시간 경청 감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